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수많은 이야기가 피고 지던 한양의 어느 유서 깊은 사대부 가문, 박대감 댁에 서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종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였으나 가혹한 시대의 풍파에 휩쓸려 장년 극심했던 가뭄 끝에 이곳으로 팔려오게 된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습니다. 거친 일로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샛별처럼 총명하게 빛났고 다른 하인들 모르게 밤마다 은밀하고도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죠. 바로 희미한 촛불에 의지하여 몰래 글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도련님의 서재를 청소하며 찢어지고 버려진 책 조각들을 남몰래 모아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부려겨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닫는 날이 과연 올까? 서연은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사서삼경에 이르기까지 손에 닿는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고된 현실을 잊고 학문의 즐거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미래를 꿰뚫어 본다는 천기도사가 박대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댁 내에 아주 귀한 기운이 서려 있어 제 발길이 저절로 이리로 향했습니다. 잠시 둘러보아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은 도사가 너른 마당을 거닐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삼켰습니다. 저 아이는 비록 남루한 옷을 걸쳤으나 용이 여의주를 품은 듯한 기상이 서려 있구나. 범상치 않은 인물임이 틀림없도다. 바로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와 서연이 품속에 숨겨두었던 종이 한 장을 날려 천기 도사의 발치에 떨어뜨렸습니다. 도사가 종이를 주워 살펴보니 그곳에는 비록 낡은 종이었으나 힘차고 단정한 필체로 논어의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님, 실례지만 이 글씨는 뉘의 것입니까? 필체의 학식과 기품이 가득합니다. 그건 새로 들어온 여종 서연이가 쓴 것 같구려. 요즘 보기 드물게 글을 아는 아이입니다. 여종의 글씨라 하셨습니까? 그것도 논어를 믿기지가 않는군요. 천기도사는 서연의 관상을 더욱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고된 노역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고 얼굴 전체에는 고귀한 기운이 안개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아이는 장차 이 나라의 국무가 되어 만백성을 어루만질 관상입니다. 뭐라고요? 도사님, 농이 너무 심한 것 아니오? 저 아이가 국무가 될 관상이라니. 제 눈은 틀림이 없습니다. 허나 지금의 천한 신분으로는 그 운명을 꽃피울 수 없으니 하늘이 내린 복이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감은 반신반의했지만 평소 천기도사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기에 서연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연아,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이에,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이 종이에 적힌 글이 내가 쓴 것이라 들었다. 이 구절의 뜻을 내 앞에서 소상히 설명해 보거라.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이옵니다. 이는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한 번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공자님의 가르침입니다. 막힘없이 설명하는 서연의 모습과 그 깊이 있는 해석에 대감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과연 도사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었구나. 서연아, 너는 오늘부터 나의 수양딸이 되거라. 이에. 대감마님, 이 천한 것을 어찌? 이제부터 저 건너방에서 지내며 내가 부른 훈장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도록 하여라. 너의 재능을 더는 썩힐 수 없다. 하루아침에 여종에서 대감의 수양딸이 된 서연. 그 후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훈장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무서운 속도로 익혀 가르치는 스승들이 오히려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이상하구나. 이 아이는 처음 배우는 아이 같지가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통달한 것을 다시 복습하는 듯합니다. 기초가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서연은 시문과 역사에도 해박한 지식을 뽐냈고 대감댁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 아이가 종 출신이 맞을까? 어찌 저런 천재적인 재주를 가졌을꼬?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대감이 갑자기 서연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우리 집안을 능멸하려 드느냐? 아버님. 소첩이 대체 무슨 잘못을? 닥치거라. 천안 출신 주제에 감히 양반 행세를 하며 우리 가문을 기어오르려 해. 서연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상하시던 아버지가 왜 갑자기 돌변했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전현을 멍석에 말아 매우 쳐라. 대감. 아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제발 진정하십시오. 부인은 물러나시오. 당장 몽둥이를 들지 않고 무얼 하느냐.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서연을 멍석에 말았고 몇 대의 매질 끝에 서연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현을 성박 공동묘지에 내다 버려라. 거기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버려 두고 오너라. 한편 그날 밤 한양에서 과거에 또 낙방하고 시리에 빠진 한선비, 김진우가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나는 대체 언제쯤 부모님 얼굴을 떳떳하게 뵐 수 있을까? 스산한 공동묘지 근처를 지날 때 어디선가 여인의 가냘픈 신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니시오. 이 깊은 밤에. 소리를 따라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이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아가씨. 정신이 드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일단 어디든 따뜻한 곳으로 가십시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습니다. 진우는 서연을 근처 주막으로 옮겨 상처를 치료해주며 그녀의 기구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니. 아가씨도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셨군요. 선비님께서도 상심이 크실 터인데 저 같은 사람을 구해주시니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낙방하여 절망에 빠져있던 제게 아가씨와의 만남은 하늘이 주신 새로운 인연인 듯하여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고 진우는 서연의 해박한 학식과 깊은 지혜에 몇 번이고 감탄했습니다. 종 출신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어찌 이리 학식이 깊으십니까? 제가 몇 년을 공부한 것보다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저 버려진 책들을 읽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동반자이자 학문을 논하는 지기가 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 후, 진우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청혼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신분은 중요치 않습니다. 아가씨의 마음만 있다면 부부의 연을 맺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제 진심입니다. 하지만 진우의 어머니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근본도 모르는 종 출신 계집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다. 어머니, 서연 낭자는 정말 훌륭한 여인입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들이 서연에게 푹 빠진 것을 본 어머니는 위기감을 느끼고 아들 몰래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기어코 저 계집과 살림을 차릴 게야.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어머니는 은밀히 인신매매업자를 만나 서연을 아주 먼 변방으로 팔아버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던 서연은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우가 애타게 찾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서연 낭자가 어디 갔습니까?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계집이 제 분수를 알고 스스로 떠났느니라. 이제 그만 잊어버리거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서연은 사풍이 몰아치는 북방 변방 마을에서 다시 고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절망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내 운명이란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토지 소유권을 두고 두 집안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고 관리가 와서 조사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관리 나리, 외람되오나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보아도 되겠습니까? 내까지 종이 무엇을 안다고 나서느냐? 옛 경전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연은 조리 있는 말과 해박한 지식으로 옛 사례를 들어 명쾌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그녀의 지혜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지혜로운 종이 있다니.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바로 그때 한양에서 임금의 어명이 전국에 내려왔습니다. 임금께서 꿈의 계시를 받으셨다. 북방에서 떠오른 현명한 여인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하시니 전국 팔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 즉시 궁으로 올리라. 변방의 관리는 즉시 서연을 추천했고 서연은 한양으로 올라가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왕비에게 경전을 가르치고 국사를 조언하는 스승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견문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구나. 너의 지혜가 나에게 큰 힘이 되는도다. 과찬이시옵니다. 마마. 한편 서연을 잃은 슬픔을 학문으로 달래던 김진우도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뜰에서 왕비를 보필하고 나오던 서연과 막 입궐하던 김진우가 운명처럼 마주쳤습니다. 서연 낭자. 정말. 당신이 서연 낭자 맞소. 선비님, 두 사람은 눈물의 재회를 했고 서연은 그동안 있었던 일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런 짓을 낭자를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두가 전전긍긍할 때 서연이 왕에게 나아가 조언했습니다. 전하,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계책을 써보시면 어떨까 하옵니다. 서연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나라는 전쟁 없이 위기를 극복했고 왕과 모든 신하가 그녀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과연 그대는 하늘이 내린 현인이로다. 듣자하니 두 사람이 서로 연모하는 사이라고 하던데 이 두 인재가 부부가 되는 것을 더는 미룰 필요가 있겠는가? 과인은 서연 상궁과 김진우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두 사람은 임금의 주례하에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천기도사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이제야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도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5년 전 내가 맞았던 매질과 벌어졌던 일, 모두가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예. 계획이라니요? 내 관상에는 반드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진정한 복이 열린다고 나와 있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박대감께 간곡히 부탁드렸던 것이다. 서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아버지의 분노가 모두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진우 선비님의 어머님께서 저를 팔아버리신 것도 그것까지는 예상치 못했다. 허나 결과적으로는 그 시련마저도 너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구나.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으리라.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진우의 어머니도 서연에게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며느라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말아다오. 괜찮습니다. 어머님.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서연은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시련이 결국 자신을 성장시켜준 귀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모든 일을 따뜻하게 용서했습니다. 이후 서연은 남편 김진우를 내조하며 왕비의 곁에서 지혜로운 조언자로 남아 나라에 큰 도움을 주었고 만백성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수많은 이야기가 피고 지던 한양의 어느 유서 깊은 사대부 가문 박대감 댁에 서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종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였으나 가혹한 시대의 풍파에 휩쓸려 장년 극심했던 가뭄 끝에 이곳으로 팔려오게 된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습니다. 거친 일로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샛별처럼 총명하게 빛났고 다른 하인들 모르게 밤마다 은밀하고도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죠. 바로 희미한 촛불에 의지하여 몰래 글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도련님의 서재를 청소하며 찢어지고 버려진 책 조각들을 남몰래 모아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부려겨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닫는 날이 과연 올까? 서연은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사서삼경에 이르기까지 손에 닿는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고된 현실을 잊고 학문의 즐거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미래를 꿰뚫어 본다는 천기도사가 박대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댁 내에 아주 귀한 기운이 서려 있어 제 발길이 저절로 이리로 향했습니다. 잠시 둘러보아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은 도사가 너른 마당을 거닐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삼켰습니다. 허, 저 아이는 비록 남노한 옷을 걸쳤으나 용이 여의주를 품은 듯한 기상이 서려 있구나. 범상치 않은 인물임이 틀림없도다. 바로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와 서연이 품속에 숨겨두었던 종이 한 장을 날려 천기 도사의 발치에 떨어뜨렸습니다. 도사가 종이를 주워 살펴보니 그곳에는 비록 낡은 종이었으나 힘차고 단정한 필체로 논어의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님, 실례지만 이 글씨는 뉘의 것입니까? 필체의 학식과 기품이 가득합니다. 아, 그건 새로 들어온 여종 서연이가 쓴 것 같구려. 요즘 보기 드물게 글을 아는 아이입니다. 여종의 글씨라 하셨습니까? 그것도 논어를 믿기지가 않는군요. 천기도사는 서연의 관상을 더욱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고된 노역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고 얼굴 전체에는 고귀한 기운이 안개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아이는 장차 이 나라의 국모가 되어 만백성을 어루만질 관상입니다. 뭐라고요? 도사님, 농이 너무 심한 것 아니오? 저 아이가 국모가 될 관상이라니. 제 눈은 틀림이 없습니다. 허나 지금의 천한 신분으로는 그 운명을 꽃피울 수 없으니 하늘이 내린 복이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감은 반신반의했지만 평소 천기도사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기에 서연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연아,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예,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이 종이에 적힌 글이 내가 쓴 것이라 들었다. 이 구절의 뜻을 내 앞에서 소상히 설명해 보거라.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이옵니다. 이는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한 번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공자님의 가르침입니다. 막힘없이 설명하는 서연의 모습과 그 깊이 있는 해석에 대감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과연 도사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었구나. 서연아, 너는 오늘부터 나의 수양딸이 되거라. 예. 대감마님, 이 천한 것을 어찌? 이제부터 저 건너방에서 지내며 내가 부른 훈장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도록 하여라.
너의 재능을 더는 썩힐 수 없다. 하루아침에 여종에서 대감의 수양딸이 된 서연. 그 후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훈장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무서운 속도로 익혀 가르치는 스승들이 오히려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이상하구나. 이 아이는 처음 배우는 아이 같지가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통달한 것을 다시 복습하는 듯합니다. 기초가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서연은 시문과 역사에도 해박한 지식을 뽐냈고 대감댁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 아이가 종 출신이 맞을까? 어찌 저런 천재적인 재주를 가졌을꼬?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대감이 갑자기 서연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우리 집안을 능멸하려 드느냐? 아버님. 소첩이 대체 무슨 잘못을? 닥치거라. 천한 출신 주제에 감히 양반 행세를 하며 우리 가문을 기어오르려 해. 서연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상하시던 아버지가 왜 갑자기 돌변했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전현을 멍석에 말아 매우 쳐라. 대감. 아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제발 진정하십시오. 부인은 물러나시오. 당장 몽둥이를 들지 않고 무얼 하느냐.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서연을 멍석에 말았고 몇 대의 매질 끝에 서연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현을 성박 공동묘지에 내다 버려라. 거기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버려 두고 오너라. 한편 그날 밤 한양에서 과거에 또 낙방하고 시리에 빠진 한선비, 김진우가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나는 대체 언제쯤 부모님 얼굴을 떳떳하게 뵐 수 있을까? 스산한 공동묘지 근처를 지날 때 어디선가 여인의 가냘픈 신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니시오. 이 깊은 밤에. 소리를 따라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이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아가씨. 정신이 드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일단 어디든 따뜻한 곳으로 가십시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습니다. 진우는 서연을 근처 주막으로 옮겨 상처를 치료해주며 그녀의 기구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니. 아가씨도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셨군요. 선비님께서도 상심이 크실 터인데 저 같은 사람을 구해주시니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낙방하여 절망에 빠져있던 제게 아가씨와의 만남은 하늘이 주신 새로운 인연인 듯하여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고 진우는 서연의 해박한 학식과 깊은 지혜에 몇 번이고 감탄했습니다. 종 출신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어찌 이리 학식이 깊으십니까? 제가 몇 년을 공부한 것보다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저 버려진 책들을 읽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동반자이자 학문을 논하는 지기가 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 후, 진우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청혼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신분은 중요치 않습니다. 아가씨의 마음만 있다면 부부의 연을 맺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제 진심입니다. 하지만 진우의 어머니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근본도 모르는 종 출신 계집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다. 어머니, 서연 낭자는 정말 훌륭한 여인입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들이 서연에게 푹 빠진 것을 본 어머니는 위기감을 느끼고 아들 몰래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기어코 저 계집과 살림을 차릴게야.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어머니는 은밀히 인신매매업자를 만나 서연을 아주 먼 변방으로 팔아버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던 서연은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우가 애타게 찾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서연 낭자가 어디 갔습니까?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계집이 제 분수를 알고 스스로 떠났느니라. 이제 그만 잊어버리거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서연은 사풍이 몰아치는 북방 변방 마을에서 다시 고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절망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내 운명이란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토지 소유권을 두고 두 집안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고 관리가 와서 조사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관리 나리, 외람되오나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보아도 되겠습니까? 내까지 종이 무엇을 안다고 나서느냐? 옛 경전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연은 조리 있는 말과 해박한 지식으로 옛사례를 들어 명쾌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그녀의 지혜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지혜로운 종이 있다니.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바로 그때 한양에서 임금의 어명이 전국에 내려왔습니다. 임금께서 꿈의 계시를 받으셨다. 북방에서 떠오른 현명한 여인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하시니 전국 팔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 즉시 궁으로 올리라. 변방의 관리는 즉시 서연을 추천했고 서연은 한양으로 올라가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왕비에게 경전을 가르치고 국사를 조언하는 스승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견문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구나. 너의 지혜가 나에게 큰 힘이 되는도다. 과찬이시옵니다. 마마. 한편 서연을 잃은 슬픔을 학문으로 달래던 김진우도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뜰에서 왕비를 보필하고 나오던 서연과 막 입궐하던 김진우가 운명처럼 마주쳤습니다. 서연 낭자. 정말. 당신이 서연 낭자 맞소. 선비님, 두 사람은 눈물의 재회를 했고 서연은 그동안 있었던 일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런 짓을 낭자를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두가 전전긍긍할 때 서연이 왕에게 나아가 조언했습니다. 전하,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계책을 써보시면 어떨까 하옵니다. 서연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나라는 전쟁 없이 위기를 극복했고 왕과 모든 신하가 그녀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과연 그대는 하늘이 내린 현인이로다. 듣자하니 두 사람이 서로 연모하는 사이라고 하던데 이 두 인재가 부부가 되는 것을 더는 미룰 필요가 있겠는가? 과인은 서연 상궁과 김진우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두 사람은 임금의 주례하에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천기도사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이제야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도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5년 전 내가 맞았던 매질과 벌어졌던 일, 모두가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예. 계획이라니요? 내 관상에는 반드시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진정한 복이 열린다고 나와 있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박대감께 간곡히 부탁드렸던 것이다. 서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아버지의 분노가 모두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진우 선비님의 어머님께서 저를 팔아버리신 것도 그것까지는 예상치 못했다.
허나 결과적으로는 그 시련마저도 너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구나.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으리라.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진우의 어머니도 서연에게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며느라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말아다오. 괜찮습니다. 어머님.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서연은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시련이 결국 자신을 성장시켜준 귀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모든 일을 따뜻하게 용서했습니다. 이후 서연은 남편 김진우를 내조하며 왕비의 곁에서 지혜로운 조언자로 남아 나라에 큰 도움을 주었고 만백성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수많은 이야기가 피고 지던 한양의 어느 유서 깊은 사대부 가문 박대감 댁에 서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종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였으나 가혹한 시대의 풍파에 휩쓸려 장년 극심했던 가뭄 끝에 이곳으로 팔려오게 된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습니다. 거친 일로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샛별처럼 총명하게 빛났고 다른 하인들 모르게 밤마다 은밀하고도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죠. 바로 희미한 촛불에 의지하여 몰래 글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도련님의 서재를 청소하며 찢어지고 버려진 책 조각들을 남몰래 모아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부려겨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닫는 날이 과연 올까? 서연은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사서삼경에 이르기까지 손에 닿는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고된 현실을 잊고 학문의 즐거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미래를 꿰뚫어 본다는 천기도사가 박대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댁 내에 아주 귀한 기운이 서려 있어 제 발길이 저절로 이리로 향했습니다. 잠시 둘러보아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은 도사가 너른 마당을 거닐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삼켰습니다. 허, 저 아이는 비록 남노한 옷을 걸쳤으나 용이 여의주를 품은 듯한 기상이 서려 있구나. 범상치 않은 인물임이 틀림없도다. 바로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와 서연이 품속에 숨겨두었던 종이 한 장을 날려 천기 도사의 발치에 떨어뜨렸습니다. 도사가 종이를 주워 살펴보니 그곳에는 비록 낡은 종이었으나 힘차고 단정한 필체로 논어의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님, 실례지만 이 글씨는 뉘의 것입니까? 필체의 학식과 기품이 가득합니다. 아, 그건 새로 들어온 여종 서연이가 쓴 것 같구려. 요즘 보기 드물게 글을 아는 아이입니다. 여종의 글씨라 하셨습니까? 그것도 논어를 믿기지가 않는군요. 천기도사는 서연의 관상을 더욱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고된 노역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고 얼굴 전체에는 고귀한 기운이 안개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아이는 장차 이 나라의 국모가 되어 만백성을 어루만질 관상입니다. 뭐라고요? 도사님, 농이 너무 심한 것 아니오? 저 아이가 국모가 될 관상이라니. 제 눈은 틀림이 없습니다. 허나 지금의 천한 신분으로는 그 운명을 꽃피울 수 없으니 하늘이 내린 복이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감은 반신반의했지만 평소 천기도사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기에 서연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연아,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예,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이 종이에 적힌 글이 내가 쓴 것이라 들었다. 이 구절의 뜻을 내 앞에서 소상히 설명해 보거라.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이옵니다. 이는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한 번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공자님의 가르침입니다.
막힘없이 설명하는 서연의 모습과 그 깊이 있는 해석에 대감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과연 도사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었구나. 서연아, 너는 오늘부터 나의 수양딸이 되거라. 예. 대감 마님, 이 천한 것을 어찌? 이제부터 저 건너방에서 지내며 내가 부른 훈장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도록 하여라. 너의 재능을 더는 썩힐 수 없다. 하루아침에 여종에서 대감의 수양딸이 된 서연. 그 후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훈장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무서운 속도로 익혀 가르치는 스승들이 오히려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이상하구나. 이 아이는 처음 배우는 아이 같지가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통달한 것을 다시 복습하는 듯합니다. 기초가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서연은 시문과 역사에도 해박한 지식을 뽐냈고 대감댁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 아이가 종 출신이 맞을까? 어찌 저런 천재적인 재주를 가졌을꼬?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대감이 갑자기 서연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우리 집안을 능멸하려 드느냐? 아버님, 소첩이 대체 무슨 잘못을? 닥치거라. 천한 출신 주제에 감히 양반 행세를 하며 우리 가문을 기어오르려 해? 서연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상하시던 아버지가 왜 갑자기 돌변했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전현을 멍석에 말아 매우 쳐라. 대감. 아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제발 진정하십시오. 부인은 물러나시오. 당장 몽둥이를 들지 않고 무얼 하느냐.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서연을 멍석에 말았고 몇 대의 매질 끝에 서연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현을 성박 공동묘지에 내다 버려라. 거기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버려 두고 오너라. 한편 그날 밤 한양에서 과거에 또 낙방하고 시리에 빠진 한선비, 김진우가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나는 대체 언제쯤 부모님 얼굴을 떳떳하게 뵐 수 있을까? 스산한 공동묘지 근처를 지날 때 어디선가 여인의 가냘픈 신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니시오. 이 깊은 밤에. 소리를 따라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이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아가씨. 정신이 드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일단 어디든 따뜻한 곳으로 가십시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습니다. 진우는 서연을 근처 주막으로 옮겨 상처를 치료해주며 그녀의 기구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니. 아가씨도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셨군요. 선비님께서도 상심이 크실 터인데 저 같은 사람을 구해주시니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낙방하여 절망에 빠져있던 제게 아가씨와의 만남은 하늘이 주신 새로운 인연인 듯하여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고 진우는 서연의 해박한 학식과 깊은 지혜에 몇 번이고 감탄했습니다. 종 출신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어찌 이리 학식이 깊으십니까? 제가 몇 년을 공부한 것보다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저 버려진 책들을 읽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동반자이자 학문을 논하는 지기가 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 후, 진우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청혼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신분은 중요치 않습니다. 아가씨의 마음만 있다면 부부의 연을 맺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제 진심입니다. 하지만 진우의 어머니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근본도 모르는 종 출신 계집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다. 어머니, 서연 낭자는 정말 훌륭한 여인입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들이 서연에게 푹 빠진 것을 본 어머니는 위기감을 느끼고 아들 몰래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기어코 저 계집과 살림을 차릴게야.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어머니는 은밀히 인신매매업자를 만나 서연을 아주 먼 변방으로 팔아버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던 서연은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우가 애타게 찾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서연 낭자가 어디 갔습니까?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계집이 제 분수를 알고 스스로 떠났느니라. 이제 그만 잊어버리거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서연은 사풍이 몰아치는 북방 변방 마을에서 다시 고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절망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내 운명이란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토지 소유권을 두고 두 집안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고 관리가 와서 조사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관리 나리, 외람되오나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보아도 되겠습니까? 내까지 종이 무엇을 안다고 나서느냐? 옛 경전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연은 조리 있는 말과 해박한 지식으로 옛사례를 들어 명쾌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그녀의 지혜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지혜로운 종이 있다니.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바로 그때 한양에서 임금의 어명이 전국에 내려왔습니다. 임금께서 꿈의 계시를 받으셨다. 북방에서 떠오른 현명한 여인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하시니 전국 팔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 즉시 궁으로 올리라. 변방의 관리는 즉시 서연을 추천했고 서연은 한양으로 올라가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왕비에게 경전을 가르치고 국사를 조언하는 스승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견문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구나. 너의 지혜가 나에게 큰 힘이 되는도다. 과찬이시옵니다. 마마. 한편 서연을 잃은 슬픔을 학문으로 달래던 김진우도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뜰에서 왕비를 보필하고 나오던 서연과 막 입궐하던 김진우가 운명처럼 마주쳤습니다. 서연 낭자. 정말. 당신이 서연 낭자 맞소. 선비님, 두 사람은 눈물의 재회를 했고 서연은 그동안 있었던 일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런 짓을 낭자를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두가 전전긍긍할 때 서연이 왕에게 나아가 조언했습니다. 전하,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계책을 써보시면 어떨까 하옵니다. 서연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나라는 전쟁 없이 위기를 극복했고 왕과 모든 신하가 그녀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과연 그대는 하늘이 내린 현인이로다. 듣자하니 두 사람이 서로 연모하는 사이라고 하던데 이 두 인재가 부부가 되는 것을 더는 미룰 필요가 있겠는가? 과인은 서연 상궁과 김진우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두 사람은 임금의 주례하에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천기도사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이제야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도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5년 전 내가 맞았던 매질과 벌어졌던 일, 모두가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예. 계획이라니요?
내 관상에는 반드시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진정한 복이 열린다고 나와 있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박대감께 간곡히 부탁드렸던 것이다. 서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아버지의 분노가 모두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진우 선비님의 어머님께서 저를 팔아버리신 것도 그것까지는 예상치 못했다. 허나 결과적으로는 그 시련마저도 너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구나.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으리라.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진우의 어머니도 서연에게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며느라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말아다오. 괜찮습니다. 어머님.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서연은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시련이 결국 자신을 성장시켜준 귀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모든 일을 따뜻하게 용서했습니다. 이후 서연은 남편 김진우를 내조하며 왕비의 곁에서 지혜로운 조언자로 남아 나라에 큰 도움을 주었고 만백성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수많은 이야기가 피고 지던 한양의 어느 유서 깊은 사대부 가문 박대감 댁에 서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종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였으나 가혹한 시대의 풍파에 휩쓸려 작년 극심했던 가뭄 끝에 이곳으로 팔려오게 된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습니다. 거친 일로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샛별처럼 총명하게 빛났고 다른 하인들 모르게 밤마다 은밀하고도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죠. 바로 희미한 촛불에 의지하여 몰래 글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도련님의 서재를 청소하며 찢어지고 버려진 책 조각들을 남몰래 모아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교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닫는 날이 과연 올까? 서연은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사서삼경에 이르기까지 손에 닿는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고된 현실을 잊고 학문의 즐거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미래를 꿰뚫어 본다는 천기도사가 박대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댁 내에 아주 귀한 기운이 서려 있어 제 발길이 저절로 이리로 향했습니다. 잠시 둘러보아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은 도사가 너른 마당을 거닐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삼켰습니다. 저 아이는 비록 남노한 옷을 걸쳤으나 용이 여의주를 품은 듯한 기상이 서려 있구나. 범상치 않은 인물임이 틀림없도다. 바로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와 서연이 품속에 숨겨두었던 종이 한 장을 날려 천기 도사의 발치에 떨어뜨렸습니다. 도사가 종이를 주워 살펴보니 그곳에는 비록 낡은 종이었으나 힘차고 단정한 필체로 논어의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님, 실례지만 이 글씨는 뉘의 것입니까? 필체의 학식과 기품이 가득합니다. 아, 그건 새로 들어온 여종 서연이가 쓴 것 같구려. 요즘 보기 드물게 글을 아는 아이입니다. 여종의 글씨라 하셨습니까? 그것도 논어를 믿기지가 않는군요. 천기도사는 서연의 관상을 더욱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고된 노역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고 얼굴 전체에는 고귀한 기운이 안개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아이는 장차 이 나라의 국모가 되어 만백성을 어루만질 관상입니다. 뭐라고요? 도사님, 농이 너무 심한 것 아니오? 저 아이가 국모가 될 관상이라니. 제 눈은 틀림이 없습니다. 허나 지금의 천한 신분으로는 그 운명을 꽃피울 수 없으니 하늘이 내린 복이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감은 반신반의했지만 평소 천기도사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기에 서연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연아,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예,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이 종이에 적힌 글이 내가 쓴 것이라 들었다.
이 구절의 뜻을 내 앞에서 소상히 설명해 보거라.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이옵니다. 이는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한 번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공자님의 가르침입니다. 막힘없이 설명하는 서연의 모습과 그 깊이 있는 해석에 대감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과연 도사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었구나. 서연아, 너는 오늘부터 나의 수양딸이 되거라. 예. 대감마님, 이 천한 것을 어찌? 이제부터 저 건너방에서 지내며 내가 부른 훈장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도록 하여라. 너의 재능을 더는 썩힐 수 없다. 하루아침에 여종에서 대감의 수양딸이 된 서연. 그 후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훈장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무서운 속도로 익혀 가르치는 스승들이 오히려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이상하구나. 이 아이는 처음 배우는 아이 같지가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통달한 것을 다시 복습하는 듯합니다. 기초가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서연은 시문과 역사에도 해박한 지식을 뽐냈고 대감댁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 아이가 종 출신이 맞을까? 어찌 저런 천재적인 재주를 가졌을꼬?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대감이 갑자기 서연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우리 집안을 능멸하려 드느냐? 아버님. 소첩이 대체 무슨 잘못을? 닥치거라. 천한 출신 주제에 감히 양반 행세를 하며 우리 가문을 기어오르려 해? 서연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상하시던 아버지가 왜 갑자기 돌변했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전현을 멍석에 말아 매우 쳐라. 대감. 아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제발 진정하십시오. 부인은 물러나시오. 당장 몽둥이를 들지 않고 무얼 하느냐.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서연을 멍석에 말았고 몇 대의 매질 끝에 서연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현을 성박 공동묘지에 내다 버려라. 거기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버려 두고 오너라. 한편 그날 밤 한양에서 과거에 또 낙방하고 시리에 빠진 한선비, 김진우가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나는 대체 언제쯤 부모님 얼굴을 떳떳하게 뵐 수 있을까? 스산한 공동묘지 근처를 지날 때 어디선가 여인의 가냘픈 신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니쇼. 이 깊은 밤에. 소리를 따라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이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아가씨. 정신이 드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일단 어디든 따뜻한 곳으로 가십시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습니다. 진우는 서연을 근처 주막으로 옮겨 상처를 치료해주며 그녀의 기구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니. 아가씨도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셨군요. 선비님께서도 상심이 크실 터인데 저 같은 사람을 구해주시니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낙방하여 절망에 빠져있던 제게 아가씨와의 만남은 하늘이 주신 새로운 인연인 듯하여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고 진우는 서연의 해박한 학식과 깊은 지혜에 몇 번이고 감탄했습니다. 종 출신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어찌 이리 학식이 깊으십니까? 제가 몇 년을 공부한 것보다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저 버려진 책들을 읽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동반자이자 학문을 논하는 지기가 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 후, 진우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청혼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신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아가씨의 마음만 있다면 부부의 연을 맺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제 진심입니다. 하지만 진우의 어머니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근본도 모르는 종 출신 계집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다. 어머니, 서연 낭자는 정말 훌륭한 여인입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들이 서연에게 푹 빠진 것을 본 어머니는 위기감을 느끼고 아들 몰래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기어코 저 계집과 살림을 차릴게야.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어머니는 은밀히 인신매매업자를 만나 서연을 아주 먼 변방으로 팔아버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던 서연은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우가 애타게 찾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서연 낭자가 어디 갔습니까?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계집이 제 분수를 알고 스스로 떠났느니라. 이제 그만 잊어버리거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서연은 사풍이 몰아치는 북방 변방 마을에서 다시 고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절망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내 운명이란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토지 소유권을 두고 두 집안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고 관리가 와서 조사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관리 나리, 외람되오나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보아도 되겠습니까? 내까지 종이 무엇을 안다고 나서느냐? 옛 경전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연은 조리 있는 말과 해박한 지식으로 옛 사례를 들어 명쾌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그녀의 지혜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지혜로운 종이 있다니.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바로 그때 한양에서 임금의 어명이 전국에 내려왔습니다. 임금께서 꿈의 계시를 받으셨다. 북방에서 떠오른 현명한 여인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하시니 전국 팔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 즉시 궁으로 올리라. 변방의 관리는 즉시 서연을 추천했고 서연은 한양으로 올라가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왕비에게 경전을 가르치고 국사를 조언하는 스승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견문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구나. 너의 지혜가 나에게 큰 힘이 되는도다. 과찬이시옵니다. 마마. 한편 서연을 잃은 슬픔을 학문으로 달래던 김진우도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뜰에서 왕비를 보필하고 나오던 서연과 막 입궐하던 김진우가 운명처럼 마주쳤습니다. 서연 낭자. 정말. 당신이 서연 낭자 맞소. 선비님, 두 사람은 눈물의 재회를 했고 서연은 그동안 있었던 일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런 짓을 낭자를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두가 전전긍긍할 때 서연이 왕에게 나아가 조언했습니다. 전하,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계책을 써보시면 어떨까 하옵니다. 서연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나라는 전쟁 없이 위기를 극복했고 왕과 모든 신하가 그녀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과연 그대는 하늘이 내린 현인이로다. 듣자하니 두 사람이 서로 연모하는 사이라고 하던데 이 두 인재가 부부가 되는 것을 더는 미룰 필요가 있겠는가? 과인은 서연 상궁과 김진우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두 사람은 임금의 주례하에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천기도사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이제야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도사님,